오늘은 비트코인 언제 사야 될지를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1억 정도를 찍고 다시 쭈루룩 내려와서 지금 9천 몇백만 원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1억을 돌파하지 못한 실망감과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가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차를 비트코인은 결국 오른다, 걱정하지 마라 에서 이제 비트 없는 사람은 그럼 언제 진입해야 되느냐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오르는 근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일반 주식하고 똑같이 개미들이 움직여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나 회사나 고래들, 이런 고래들이 사줘야지 오르는 것이지 개미들이 사서는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래들은 들어왔느냐? 들어왔습니다. 이미 매집을 끝난 상태로 보이고요. 먼저 제가 보여드릴 지표는 비트코인 ETF 플로우입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였냐라는 그 표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쭉 파란 색깔 보시면 비트코인이 올라요. 그래서 지금 총 비트코인이 100만 비트코인이 지금 모인 겁니다. 개미들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렇게 월가 전통 금융 자산들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사면은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사서 떨어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얘네들은 절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느냐? 얘네들이 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얘네들이 떨어지면 다시 매집을 해서 가격을 횡보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자금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매집을 하고 올리고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샀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오르겠구나, 오를 자산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에서 개입한 흔적입니다. 여기가 아캄이란 사이트고 이게 블록체인의 흐름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US Government,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나타낸 겁니다.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만 보시면 비트코인이 10, 100, 1000만, 10만, 20만 8천 개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20만 8천 개 모았어요. 미국에서. 중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 말고 기업에서 얼마나 모았나 한번 볼게요. 이건 대표적으로 테슬라 건데 테슬라도 1000만, 11,000 비트코인을 모았네요. 테슬라도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도 있고 제가 진짜 좀 요즘에 웃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기사 제목이 비트코인 좀 사지? 마이크로소프트 싫은데요?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주주들이. 근데 이사회에서 작은 글씨로 이거는 반대표를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웃기죠? 비트코인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은 이미 이 주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비트코인 좀 삽시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아, 이미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 안 하셔도 저희가 언젠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작은 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다 탐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종합적으로는 이게 월가, 전통 금융자산도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기업에서도 비트코인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상승을 외치고 있는 거는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서도 결국은 고래 등에 올라타는 게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는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되냐라는 거예요. 기관들은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미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 올랐고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비트코인 평단은 사실은 3,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사둔 분들은 홀딩해도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겁나잖아요. 지금 박스권에 아직도 있고 1억 돌파 실패했고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쭈루루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쭈루루 내려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디서 사야 되냐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매수 들어가는 분들은 3가지 정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거예요. 시드를 10등분이든 5등분이든 소량 등분을 해놓고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다. 지금 비트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만약에 박스권 하단까지 왔어요. 사는 겁니다. 박스권 하단 뚫고 내려갔어요. 사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오르기 때문에. 근데 신고가에는 사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다고 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은
그냥 물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대세 상승장 그리고 대불장에도 20%나 30%의 조정을 안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티기가 힘들어요. 최고점에 몰리면. 절대 신고가에 사지 마시고 떨어질 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2025년에는 익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면 아무래도 평단이 높겠죠. 당연히 미리 산 분들보다는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산 분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이거는 막 더 버티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고 알트코인 투자하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어차피 늦게 샀고 미리 산 분들의 수익률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거를 인정을 하고 25년에 늦어도 25년 3분기까지 수익이 났다면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게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막 지금 들어가서 막 3배를 막 만들겠습니다. 막 5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니까 걸으시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어차피 평단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 익절하고 나와라. 이게 버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5년에 잘 익절했다면 관망해야 됩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익절을 해보면 알 거예요. 도파민이 터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또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다시 매매를 하겠죠. 근데 25년에 탈출하고 나왔잖아요. 욕심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하락장 시작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무조건 하락장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 재산을 무조건 다 뱉어냅니다. 이게 코인이 투기적으로 접근하면 카지노랑 비슷합니다. 카지노랑 거의 비슷한 게 카지노에서 먼저 돈을 따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맛을 못 잊고 계속 카지노를 하면은 결국엔 잃는 거잖아요. 코인도 똑같습니다. 돈을 따고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게임에 참여를 한다면 언젠가는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익절을 했다면 욕심을 버리고 현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분들은 꿀팁을 좀 드리자면 빅 이벤트 전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빅 이벤트 전에는 선방형이라고 해가지고 막 움직이고요. 빅 이벤트 후에는 반영이라고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굉장히 악랄해요. 이번에 빅 이벤트가 뭐 있냐면 미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미 대선 이전일지 이후일지는 모르겠지만 미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전후 사정으로 겪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는 사실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고수들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정지향형 투자자다 라면은 미 대선을 피해서 빅 이벤트 같은 거는 피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멘탈 관리를 위해서 스레드나 뭐 트위터에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한번 그 유튜브 대문에 가셔가지고 링크 클릭하시면 스레드나 트위터로 연결이 될 겁니다. 한번 그거 보시고 멘탈 관리 하시고 떨어지는 불안감도 있지만 결국 오른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또 떨어질 징조가 오면은 익절하시라고 또 말을 해드릴 거예요. 스레드나 트위터 가지고. 그리고 현물 알려주는 사람이 유튜브에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막 선물 투자, 마진 투자, 해외 선물 뭐 이런 거 하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는데 현물 투자가 좋은 점이 그거예요. 마이너스 30% 조정이 와도 굉장히 초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려도 청산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 하시고 하락에 잘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평단에 그리고 욕심 없이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금에 익절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